세 번째 거 절대부등식 봅시다. 우리 이제 증명이 사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빈칸 채우기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얼마든지 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사실 수학에서는 이게 좀 더 제일 중요한 거라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명제를 증명한다고 쳤을 때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한다고 쳤을 때 그냥 증명이 쉬우면 상관이 없는데 명제의 증명에서 어떤 증명이 좀 힘들 때 우리도 마찬가지야. 뭔가를 판단하기가 힘들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쓴다라는 거지. 하나는 방금 좀 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도 얘기했는데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어떤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을 함께 하니까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게 좀 우리가 집합을 줄일 수 있다면 대우 명제를 생각하는 게 좋을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귀류법이라는 걸 하나 배우는 거지. 원래 수학은 증명이 제일 중요한데 고등학교에서는 증명을 딱 두 개 배우거든. 하나가 1학년 때 귀류법, 또 하나가 2학년 때 귀납법, 딱 두 개밖에 안 배워. 그래서 귀류법 정도는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뭐였냐면 원래 명제를 부정한 다음에 원래 명제를 부정해서 그게 모순임을 보이는 거지. 부정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다? 그 말은 원래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니까 귀류법은 사실 좀 제한적으로 쓰고 있어서 문제에서 보는 것들만 좀 기억하면 되니까 두 개를 한번 잘 봅시다. 첫 번째는 대우 명제를 이용한 걸 좀 보자라는 거지. 자, 대우 명제를 이용할 때 대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 혹은 판단에 선생님이 팁을 좀 주면 보통 두 가지 경우에서 많이 쓰거든. 두 가지 경우에서 많이 쓰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같은 경우는 대우 명제를 써서 같다로 바꾸는 게 당연히 편할 거야. 같지 않다 그러면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경우가 많을 거고, 두 번째 얘는 사실 이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걸 많이 쓰게 될 텐데 이게 뭐냐면 차수가 높을 때야. 차수가 높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P이면 Q이다를 보고 싶은데 막 여기는 2차, 3차야. P는 2차 또는 3차고 Q는 1차야.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대우 명제를 써서 바꾸라는 거지. 1차를 기준으로 2차, 3차를 보는 거랑 2차, 3차를 기준으로 1차를 보는 거는 우리가 차수가 낮은 데에서 출발하는 게 편하겠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야. 지금 보면 A, B가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라고 주어져 있어. 얘는 2차고 얘는 1차지. 이런 개념이 대우 명제를 썼을 때 편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거 좀 중요하거든. 우선 첫 번째로 이거부터 해볼게. 대우 명제를 말해달래.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기 A, B가 실수일 때 뭐뭐일 때 이거 뭐냐면 전제 조건 얘기하는 거야. 전제 조건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전체 집합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얘는 대우 명제를 쓰건 역인 명제를 쓰건 그 어떤 명제를 쓸 때 바꾸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깔고 가는 거야. 전제 조건으로 깔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대우 명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조건을 빨리 찾아야 돼. 요거이다라는 거니까 얘가 P고 얘가 Q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대우 명제를 바꿀 때는 둘이 자리 바꾸고 부정해야 되는 거니까 대우 명제 뭐라고 써야 돼? 전제 조건 그대로 써주는 거야. A, B가 실수일 때는 그대로 깔고 가고 둘이 자리 바꾸면서 부정하면 되는 거지. 자, 이거 부정해보자. A는 0이다를 부정하면 A는 0이 아니다가 되는 거고, 이고니까 그리고를 부정하니까 또는이 되는 거고, B는 0이다를 부정하니까 B는 0이 아니다가 되는 거지. 요거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 요게 대우 명제가 될 거야. 그럼 지금 이게 두 개가 충돌하지. 선생님이 같지 않다 할 때는 같다로 바꾸는 게 좋다 그랬고, 차수가 다 낮은 걸 바꾸는 게 같다 그랬는데 얘 지금 충돌하잖아. 선생님이 여기서 같지 않다고 말하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방정식일 때 얘기하는 거야. 방정식. 이런 걸로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방정식일 때만 하는 거고, 이런 얘기는 좀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대우 명제 이렇게 될 거고, 이걸 이용해서 참임을 증명해달라. A가
이런 증명은 사실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닌데 보통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는 0이 아니면 제곱이 어떻게 되니?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는 0이 아니면 제곱했을 때 반드시 어떻게 되지? 0보다 크지. A제곱은 0 또는 B제곱은 0보다 크다가 될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한 거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지. 이렇게 하면 증명 끝나. 이렇게 하면 증명 끝난다. 그래서 어렵게 증명이라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2번은 없네. 여기 증명은 그냥 유제 넘어갈게. 증명은 유제 안 해도 돼. 여기 선생님이랑 한 것만 봅시다. 이따가 너네 마풀 문제 풀 때 거기서 잘하면 될 테니까. 그리고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는 옛날에는 막 서술형 단골 문제였는데 한 번만 해보고 가자. 한 번만 해보고 갈게. 그리고 이제 이게 대표적인 귀류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거잖아.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하고 싶어서 우선 주어진 명제를 부정을 해볼 거야. 증명 이렇게 해볼게. 자, 만약에 귀류법에 의해서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면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해보는 거지. 유리수라고 합시다. 그럼 유리수의 정의가 뭐냐면 너는 유리수의 정의 꼭 기억해줘. 유리수의 정의는 분수로 표현 가능한 모든 수야. 분수로 표현 가능한 모든 수인데 그냥 분수가 아니라 무슨 분수? 기하 분수. 그래서 A, B가 무슨 수가 돼야 되냐면 서로소가 돼야 돼. 이게 유리수의 정의거든. 이게 유리수의 정의야. 그래서 루트 2를 A분의 B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루트가 좀 거슬리니까 A를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봅시다. A를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양변을 선생님 바로 제곱할게. 그럼 이 A 제곱은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겠지. 좀만 정확하게 쓸게.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쓸게. 정수라고 써야 정확하려나? 정수라고 쓰자. 이렇게 써볼게. 자, 그럼 2a제곱은 b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되거든.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는 증명 안 해도 돼. 교과서에서 배운 거 증명 안 해도 되거든. 지금 보면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한 게 b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 지금 무슨 말이냐면 b제곱이 짝수라는 거지. 짝수. 그치? b제곱이 지금 2 곱하기 어떤 놈 꼴로 표현이 되니까 짝수라는 거잖아. 이게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이라서 건너뛰는 거야. b제곱이 짝수면 b도 무슨 수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b제곱이 짝수이므로 b도 짝수가 돼야 돼. 이게 교과서에서 우리가 증명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증명을 안 하고 건너뛰는 거야. 그럼 b제곱이 짝수면 b가 짝수니까 짝수의 정의에 의해서 b를 내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배수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지. 2 곱하기 b 프라임.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여기 b 대신에 이 b 프라임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이 a 제곱은 여기에 2b 프라임이 들어가니까 4b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a 제곱이 이 b 프라임의 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럼 요거랑 똑같이 a 제곱이 짝수라는 거잖아. a 제곱이 2 곱하기 어떤 놈이 되니까 a 제곱이 짝수라는 거니까 a 제곱이 짝수면 a도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 돼. 그래서 뭐가 발생한 거야? 모순이 발생한 거지. 수학에서 모순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니까 모순이 발생했다. 무슨 모순? A, B랑 서로 소여야 되는데 B도 짝수고 A도 짝수래. 그러면 공약수가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2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모순이 발생했다. 그럼 뭐가 틀렸다는 거야? 애초에 요 말이 틀렸다라는 거지. 요 말이 틀렸다라는 거라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끝나겠다. 그래서 요거는 빈칸 채우기로도 응용이 되니까 이게 왜 이런 과정에 거쳐서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시험 기간에는. 시험 기간 지나가면 몰라도 돼.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잘 기억하면 되고 이제 우리 절대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절대부등식 우리 요 마플 요 1번을 보고 선생님이 좀 몇 가지만 설명을 좀 하고 갈게. 사실 절대부등식 되게 중요하잖아.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다라고 부를 거야.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설명해 볼까?
절대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몇 개만 좀 보고 갈게. 선생님 대표적으로 절대부등식 하면 3개 정도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거든. 3개 정도. 우리 절대부등식이 뭐냐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 당연히 완전제곱식이지. 완전제곱식. A 플러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이게 사실 모든 절대부등식의 핵심이거든. 우리가 절대부등식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 딱 2개밖에 없어. 절대부등식에서 표현하는 거 첫 번째 뭐냐면 완전제곱식이야. 완전제곱식. 우리가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쓸 거고, 두 번째 절대부등식 뭐냐면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2개밖에 안 쓰거든. 완전제곱식에서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딱 이거 2개야. 그러면 이 완전제곱식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완전제곱식을 쓰려고 노력을 할 거고, 절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좀 자명하잖아. 얘는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2가지로 활용을 할 건데 기억을 해줘. 하나는 절대값의 제곱. 절대값 제곱 취하면 의미 있니? 우리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 됐는데 절대값이 이미 0 이상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절대값 x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절대값 사라져서 그냥 x제곱하고 똑같아. 절대값을 없애는 첫 번째 방법. 그 다음 두 번째, 보통 절대값이 들어간 거 해결을 이렇게 끝내는데 요거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p. 각각의 절대값 취해서 곱하는 거랑 당연히 뭐랑 똑같아? 곱한 다음에 한꺼번에 절대값 취하는 거랑 똑같이. 이 2가지만 잘 기억하면 완전제곱식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 들어간 거에 대한 처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할 거고, 완전제곱식으로 기억해야 되는 절대부등식 2개만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하고 갈게. 2개만 소개하고 가봅시다. 자, 두 번째 아마 많이 봤을 거야. 뭐가 있냐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대표적인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지. 여기가 2ab가 돼야 완전제곱식이 되는데 2가 없단 말이야. 그래도 완전제곱식이 된다고. 선생님은 뭘 좀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완전제곱식 요거 전개 한번 해볼게. 그럼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여기 숫자 2 있지. 요 숫자 2. 요 숫자 2를, 이건 나 혼자만 부르는 이름이야. 이 숫자 2를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생명수라고 불러. 생명수. 옛날에는 이중근호라는 걸 배웠거든. 지금은 이제 안 배우는데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있는 이중근호라는 걸 배웠어. 그럼 이 이중근호를 푸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이 안에 있는 거를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루트를 없애는 거지.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가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수이 생명수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얘가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생명수 숫자 2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숫자 2를 강제로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에 a제곱이 있어. a제곱이 있고 내가 a는 그냥 쓴다고 쳐볼게. 여기에 지금 내가 숫자 2를 이렇게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럼 내가 함부로 뭔가에다가 2를 곱하는 건 안 되잖아? 무슨 짓을 할 수 있냐면 내가 1을 곱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2를 곱했으니까 다시 2분의 1을 뒤쪽에다 이렇게 곱해볼게. 이렇게. 이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걔를 누구랑 짝을 맺을 거야? b랑 짝을 맺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2랑 a랑 2분의 1 b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필요하니? 이 정도 우리 바로 할 수 있잖아. 완전제곱식 되기 위해서는 요거의 제곱인 4분의 1 b제곱이 있으면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여기 b제곱을 요 놈과 4분의 3 b제곱으로 이렇게 쪼개보면, 이렇게 쪼개보면 얘가 드디어 뭐가 됐다? 완전제곱식이 됐다. a 플러스 2분의 1 b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저 뒤에 4분의 3 b제곱이 남으니까 얘 제곱식이라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 제곱식이라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쉽게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대표적인 완전제곱식. 그 다음 또 하나, 두 번째. 기억하고 있니?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대표적인 절대부등식이지? 이거 플러스여도 된다라는 거. 얘 어떻게 돼? 이거 기억해야 돼. 1학년 때 어떻게 배웠어? 2분의 1에 선생님 그냥 바로 할게. 양변에 2 곱해서 완전 제곱식 3개로 만들 수 있지. A 빼기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대표적인 완전 제곱식, 절대부등식 중에 하나라서 꼭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이 세 가지 정도는 잘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절대값 들어간 거를 이제 문제에서 많이 보게 될 거거든. 너무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올 거라서 우리가 우선 첫 번째로 정확하게 증명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항상 쓸 거야. 항상 어떤 문제든 간에 저 두 가지를 쓸 거라서. 자, 얘보다 작거나 같다를 증명해 달라 그랬잖아. 그럼 우리 절대값을 취하면 얘도 항상 0 이상이고 얘도 항상 0 이상이니까 뭘 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뀔 거냐면 양변을 제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뀔 거야. 이거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보장이 되어 있으면 쓸 수 있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 그럼 봐봐. 요거 제곱할 거고 요거 제곱을 할 거야. 제곱을 하면 얘는 절대값을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뀌고, 얘는 이렇게 써줘야 돼.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이다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써줘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뭘 증명할 거냐면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전체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할 거야. 이렇게 증명할게. 요거 임을 증명해 볼 거야. 그럼 해봅시다. 자, 차근차근 따라와봐. 바로 할게. 그냥 천천히 하자. 이거 제곱하지. 천천히 할게. 절대값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둘이 곱한 거에 2배니까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절대값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야. 얘는 그냥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이걸 증명하면 돼. 그러면 절대값 A 제곱은 뭐랑 똑같다고? 그냥 A 제곱하고 똑같아. 그래서 없어지네. 절대값 B 제곱 뭐랑 똑같아? 그냥 B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없어져. 그리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니? 2배의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2배의 절대값을 합쳐서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2AB 요거임을 보이면 되는 거지. 두 개 이 양변 2를 나누면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당연한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어. 그냥 증명 끝난 거야. 어떤 수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거에서 그냥 수를 뺀 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지.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뭐라고 쓰면 돼? A, B가 양수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요거이면 이거 절대가 그냥 벗겨져서 0되지. 0돼. 만약에 A, B가 음수면 절대값 벗겨지면서 뭘 달고 나와?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 맞니? 그럼 마이너스 2AB가 될 텐데 이렇게 써도 좀 헷갈리지만 AB가 음수인데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무슨 수야? 양수인 거 맞아?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끝났네. 그래서 증명은 끝났고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얘가 0 되는 경우를 물어본 거잖아. 그게 요거겠지.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등호가 성립한다. 그래서 부등식 절대값이 들어간 증명은 항상 저 두 개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하면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선생님 한 번 더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증명은 이렇게 하는 건데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푼다라고 쳐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데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걸 매번 이렇게 증명으로 풀면 안 돼. 매번 이렇게 증명으로 풀면 안 되고, 보통은 어떻게 풀면 되냐면, 좀 위험한 얘기인데 숫자 집어넣는 게 제일 빨라. 양수, 음수 그냥 번갈아가면서 몇 개 넣어봐. 무조건 그렇게 풀어야만 해. 매번 증명해서 풀 수 없잖아. 그래서 몇 개 좀 특이한 케이스들의 증명, 요거 하나 정도만 잘 기억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는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거고, 여기는 뭐 할 게 없어서 쭉 넘어갈게. 쭉 넘어가서 절대부등식
이겼어. 여기까지 줍시다.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 얘도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할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사실 좀 깊게 들어가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 있어서 우리 문제에 있다가 이제 우선 오늘은 이론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것만 볼 거긴 한데 너무 중요하니까 좀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내가 어디 쪽을 너희랑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산술기하 쪽을 나랑 한 번 더 복습을 하게 되면 여기 내가 해줄 얘기가 좀 많거든. 오늘은 우선 가볍게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를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산술평균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냥 기하평균이라는 게 따로 있어. 그리고 조합평균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선생님 설명을 안 할게. 산술평균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이 산술평균이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균이 산술평균인 거지. 2개짜리 평균을 구하고 싶다? 더해서 2개니까 2로 나누면 되고 내가 만약에 3개짜리 평균을 구하고 싶다?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그게 3개짜리 평균이 될 거야. 만약에 내가 n개짜리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 A1, A2 쭉 해서 AN까지 더한 거를 n으로 나누면 그게 n개짜리 산술평균이 되는 거지. 이게 산술평균이야. 그럼 기하평균은 뭐냐면 기하학적인 평균을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하학이다라고 하면 도형의 일종의 넓이에 대한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생각을 해봐봐. 기하학, 넓이, 길이에 대한 평균이니까 전제 조건이 깔려있지. 전제 조건. 뭐냐면 음수의 길이, 0의 길이 이런 건 있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다 무슨 수들이어야 돼? 양수들이어야 돼. 양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릴 거야. 그러면 기하평균, 내가 이제 2개짜리 기하평균의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주면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이 있어. 쳐봐. 그럼 이 도형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A 곱하기 B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봐. 차수라는 걸 배웠어. 차수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거든. 몇 차니? 이거 몇 차야? 2차인 거 맞니? 문자 2개 곱했으니까. 근데 애초에 길이는 몇 차냐면 1차잖아. 2차를 다시 몇 차로 돌려야 돼? 1차로 돌려야 공평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2개짜리 기하평균은 2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야. 이게 기하평균이야. 우리 지금 여기서 대수 배운 친구들 있지. 대수 배운 친구들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3개짜리 기하평균도 있겠네? 3개짜리 기하평균은 3차가 됐잖아. 저걸 1차로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세제곱 씌우면 된다고 이렇게. 이게 기하평균이야. 3개짜리. 그럼 내가 만약에 n개의 문자를 곱했어. n개의 문자를 곱했으면 몇 제곱근? n제곱근을 취해주면 이게 n개짜리 기하평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뭐냐면 무조건 뭐가? 어떤 관계든 간에 산술평균이 크거나 같다가 산술기하평균의 핵심이야. 근데 우리는 1학년이라서 요것만 다루는 거지. 요것만 다루는 거지. 요것만 다루는 거다.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다시 한 번만 선생님이 결론을 내보면 자, 힌트를 주고 있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기하평균이 같이 섞이기 때문에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됐을 때 2분의 A 플러스 B가 아니 그냥 쓰자 정확하게 2분의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항상 누구보다 기하평균 A, 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문제 풀 때는 그냥 2 넘겨서 이렇게 바로 쓸 거지. 이걸 바로 씁시다.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등호는 언제 성립해?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라는 거. 여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얘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최소값, 최대값을 구할 때는 항상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그거 가지고 선생님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 봐봐. 산술기하 평균이 저 등호가 A는 B일 때 성립한다는 감각이 잘 잡히면 손 하나도 안 대고 다 풀 수 있거든. 한 번만 잘 봅시다. 자, 봐봐. 1번 봐봐. 2A 플러스 3B가 12일 때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항상 이런 식이지. 한쪽은 합에 대한 꼴이고 한쪽은 곱에 대한 꼴이거든. 산술기하평균은 보통 언제 쓰냐면 첫 번째 합 또는 곱하기의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산술기하평균을 쓸 거고 이건 너무 쉬운 케이스고 보통 이제 이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건데 둘이 선생님 이제 이렇게 표현할게. 완전히 역수는 아닐 수 있어서 역수 비슷한 관계.
그러니까 곱해서 상쇄되는 케이스가 나오면 산술기하 평균을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 얘가 합에 대한 관계를 준 거지. 근데 무슨 관계냐면 2a랑 3b의 합을 준 건데 a 곱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갖고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돼? 2a랑 3b를 고스란히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야 돼.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a 더하기 3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어떻게 돼? 2a랑 3b를 가지고 써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돼. 그런데 합에 대한 값이 고정이 되어 있잖아. 얘가 12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양변 2로 나누면 루트 6ab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니? 선생님 여기다 차근차근 한 번만 써볼게. 루트 6ab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양변 제곱하면 ab는 6ab는 3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b는 6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a 곱하기 b는 6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니까 최대값이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나올 건데 잘 봐봐. 등호 언제 성립해? 등호 언제 성립한다고? 둘이 같을 때 성립한다고. 얘랑 같을 때 성립한다고. 근데 둘이 더해서 얼마래? 11에. 그럼 얼마씩 가져갈 때야? 6씩 가져갈 때인 거 맞아? 이거 고민할 필요가 있어? 반, 6, 3, 2, 6이 답이네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로바로 가야 돼. 나중에 어떤 A, B가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나올 때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도 봅시다. A 곱하기 B는 4일 때 4A 제곱 더하기 9B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얘도 지금 마찬가지야. A, B가 4라고 되어 있지만 얘네들 가지고 써줘야지. 얘네들 가지고 써줘야 돼. 4A 제곱 더하기 9B 제곱은 산술기하 평균에서 항상 2배의 루트에 둘이 곱한 거 36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가 6ab니까 12ab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다. 그럼 ab가 4라 그랬으니까 48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은 48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곱이 주어졌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산술기하 평균은 우선 우리한테 좀 기억해야 될 케이스는 이 개념 익힌 2번 이 케이스지. 이거 사실 되게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선생님 우리가 지금 여기 처음 배우는 거 아니라 문제 푸는 거 연습하는 단계니까 깊게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거 한마디만 할게. 항상 이렇게 곱하기 식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 구해달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꼭 기억해줘. 무조건 전개해야 돼. 무조건 전개해야 돼. 각각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개를 해야 된다. 이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서도 종종 나와서 잘 기억을 해줘. 이 상태로 얘네 둘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전개를 할 거야. 이 전개하면 이렇게 곱하면 AB지? AB. 이거 먼저 할게. 이렇게 곱하면 AB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1, 이렇게 곱하면 1이니까 더하기 2 이렇게 나온다.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네. 그래서 잘 보면 여기 있는 2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잖아. 굳이 신경 안 써도 되지. 그럼 내가 전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건 누구밖에 없다? 요거밖에 없다. 얘만 신경 쓰면 된다.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때? 정확하게 역수관계네. 곱해서 상쇄되는 케이스야. 거기다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다 양수라고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 빨리 뭘 떠올린다? 산술기하를 떠올린다. 얘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되는 거죠. 요 2는 잠깐 신경 쓰지 말고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면 어떻게 돼? 2배에 루트에 둘이 곱한 거 1 이렇게 되는 거지. 1 이렇게. 그리고 여기 더하기 2를 살포시 옆에다가 그냥 얹혀주면 되겠다. 여기다가 이렇게 얹혀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2니까 항상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최소값은 4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수가 튀어나오면 걔는 무시하고 다른 애들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된다. 얘도 똑같이 전개해 봅시다. 전개하면 이렇게 곱하면 16 이렇게 곱하면 1이니까 선생님이 17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갈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b분의 2a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곱하면 a분의 8b야. 그래서 빨리 뭘 눈치를 채야 돼? 역수관계는 아니야. 역수관계는 아닌데 이 둘이 역수 비슷한 관계 곱하면 상쇄되는 관계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A, B가 양수니까 다 양수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산술기하를 쓸 거고 얘는 뒤에다가 그냥 살포시 얹혀주겠다. 그래서 얘는 항상 크거나 같아. 2배 루트에 얘네 둘이 곱한 거. 그럼 싹 다 없어지니까 16 이렇게 되나? 이렇게. 그러고 17 여기다가 살짝 얹혀주자. 이렇게. 그래서 8 더하기 17이니까 25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얼마? 최소값은 25가 되겠다. 이 정도만 잘 기억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코시시바르츠 남았겠지? 아, 산술기하 평균 활용이 있네. 이 산술기하 평균 활용도 할 말이 많은데 이 문제는 식만 좀 잘 쓰면 되는 거니까 식만 잘 써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길이가 100m인 줄로 직사각형 구역을 만들려고 하는데 전체 넓이가 최대가 되고 싶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자를 좀 잘 쓰면 되잖아. 길이가 두 종류로 표현된다는 것만 잘 생각하면 되지. 어떻게? 선생님 세로의 길이를 다 x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x라고 놓고 이 가로의 길이를 y라고 이렇게 놔보자. 그럼 내가 지금 줄이 얼만큼 필요하니? x가 5개, y가 2개 이렇게 필요한 거 맞니?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100이 돼야 돼. 100이 돼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x 곱하기 y가 최대가 되고 싶지. 넓이는 x 곱하기 y잖아. 나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x 곱하기 y가 최대가 되고 싶다. 그럼 지금 x, y 길이니까 다 양수고 합에 대한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산술기하 쓰면 되겠다.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5x 더하기 2y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에 5x 곱하기 2y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가 100이니까 풀면 되는데 빨리 졸지 말고 잘 봐봐. 이렇게 하자고. 어차피 등호는 언제 성립해? 둘이 같을 때 성립한다고. 둘이 같을 때. 언제? 얘랑 얘가 같을 때. 둘이 더해서 100인데 같아야 된대. 얼마씩 가져가면 돼? 50씩 가져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x는 10, y는 25. 그래서 250이 답이겠지. 그 다음에 코시시바르츠는 만들 줄만 알면 되잖아. 만들 줄만 알면 되니까 코시시바르츠도 식 모양만 한번 보고 갑시다. 다 왔어 이제. 다 왔다. 다 왔어. 빨리. 와 진짜 많은 걸 했다. 명제를 하루에 끝내보는 거 선생님 고등학교 수업하면 처음인 것 같아. 자 봅시다 빨리. 빨리 봐봐 코시시바르츠. 자 코시시바르츠 부등식 우리가 이제 2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는데 찬민아 빨리 봐봐. 찬민아 빨리 봅시다. 자 코시시바르츠. 자 봅시다. 자 A, B, X, Y가 실수일 때 이제 코시바르츠 부등식 사실 형태는 간단하잖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분의 B랑 X분의 Y가 같을 때 비율이 똑같을 때 등호 성립한다. 3개짜리도 있지. 3개짜리. 3개짜리.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을 곱한 게 항상 크거나 같다. 이거 애들이 3개짜리니까 막 세제곱으로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코시바르츠 부등식은 항상 제곱이야. 당연히 몇 개짜리도 있겠니?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10개짜리도 있고 다 만들 수 있어. 다 제곱이야. 제곱이다라는 것만 잘 기억합시다. 코시바르츠 부등식은 사실 좀 뻔하거든? 뻔한데 뭐만 잘하면 되냐면 항상 이런 식이야. 보통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대한 걸 물어볼 때가 많거든? 그래서 이 a, b만 잘 찾으면 돼. a, b를 직접적으로 안 줄 때가 많아. 그래서 저것만 잘 찾으면 되거든? 문제를 통해서도 볼 건데 무슨 말이냐면 막 이런 식으로 주는 거지. 2x 더하기 5y가 10이야. 이렇게 줘. 이러고 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대한 뭔가를 찾아줘 라고 하면 빨리 x의 개수가 a고 y의 개수가 b라는 것만 눈치채면 된다고. a가 얼마인 거야? 2인 거고 b가 5인 거지. 이렇게 그냥 돌려서 주는 것만 조심하면 돼.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다. 얘는 지금 너무 대놓고 주고 있어서 그냥 해볼게. 지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8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7이다 일 때 요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얘는 그냥 코시바르츠 부등식이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항상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 전체의 제곱.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8이고 얘가 7이거든. 그러면 ax 더하기 by의 제곱이, 선생님 이렇게 쓸게, 작거나 같다. 28 곱하기 7이니까 2 곱하기 7 전체의 제곱인 거 맞니?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우리 이런 2차 분할식 어떻게 풀어? 제곱 벗기면서 뿔만 씌워주면 되는 거 맞니?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4보다 크거나 같고 14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 너무 시험에 보기 힘든 문제라서 넘어갈게. 우리는 이런 식의 문제를 보겠지. 항상 이런 식이다. 항상 이런 식이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일 때 요놈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래. 빨리 x의 개수 3, y의 개수 4를 보고 a가 3이고 b가 4일 때의 코시-시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되겠구나만 눈치채면 너무 쉽지? 바로 합시다. 자, 이거 식도 안 쓸게. 식 여기 요거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합시다. a가 지금 3인 거니까 3의 제곱 9 더하기 b제곱이 4니까 그치 16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3x 더하기 4y의 제곱보다. 요거지 요거. 요거지. 그래서 얘 25 이렇게 될 거고 얘가 9. 요게 작거나 같다. 3x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그럼 얘 5의 제곱이고 3의 제곱이니까 3x 더하기 4y는 뿔마의 루트 씌운 거의 사이값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15랑 마이너스 15가 답이 되겠네. 끝난 거 맞아?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없어요. 끝났구만. 오늘 많이 했구만.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좀 공지할 것만 몇 개 좀 공지할게.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확인 유제들만 풀면 되고, 확인 유제들 다 풀면 선생님이 채점 해줄 테니까 가지고 나오면 되고, 윤다희 선생님께서 숙제를 안내를 해주셨는데 숙제가 아는 저는 숙제 뭔지 알아요. 알아? 마플 서술형. 맞아. 우선 우리 첫 번째 프린트 오늘 준 거 있죠. 오늘 쓴 거 교재 프린트 교재. 나머지 싹 다. 이게 숙제. 두 번째 마플 명제 서술형. 세 번째, 만약에 마플 명제가 비어있다, 구멍이 있다, 그러면 이건 원래 숙제였다고 하셨어. 원래 숙제였지. 그래서 이건 숙제를 메꾸는 거니까 숙제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가 숙제다. 이렇게 숙제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아마 들어서 알 텐데 추석 월화수목은 수업이 없고, 월화수목은 수업이 없어서 금요일은 있지. 금요일 날 수업 있고 토요일 날 똑같이 정상 수업 있고.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불안한 게 선생님 이제 2학년이라 2학년은 금요일 날 그냥 저녁 6시에 수업하거든. 우리 학교가 재량 유업인 학교들이 많긴 한데 2학년은 저녁 6시에 수업해서 1학년은 몇 시에 하는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1학년 아마 다혜 선생님께서 공지해 주시겠지. 금요일 날 수업 듣는 친구들은 다혜 선생님께서 공지해 주실 것 같고, 토요일은 똑같이 10시에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풀어보고 다 푼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가져오면 채점해 줄게. 화장실 갔다 오거나 물 마실 사람 편하게 자유롭게 갔다 합시다.